자, 순서도는 알고리즘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 약속된 기호로 작성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분해한다고요. 잘게 자릅니다. 자, 분해시키면은 문제 양이 작아지잖아. 그럴 때는 이 플로우 차트로 충분히 그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자연어로 아까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됐었죠. x는 3, y는 5를 대입한다. 그래서 값을 변경한다. x의 값을 z에 대입하고 y의 값을 x에 대입하고 z의 값을 y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x와 y 값을 출력합니다. 자, 이러한 자연어로 명시가 된 문제를 그대로 플로우 차트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터미네이터라고 했죠. 자,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약속된 기호고요. 자, 여기 육각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레이디라고 했죠. 레이디는 변수의 초기 값이나 어떤 메모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레이디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x는 3, y는 5라는 값으로 변수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밑에 자, 사각형이 들어가 있죠. 렉탱글은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세스 처리라고 했습니다. 처리. 어떤 처리를 해요? 자, z와 x. 자, z라는 변수에다가 x를 대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x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위에 x는 3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x는 3이란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3이란 값이 z라는 변수에 대입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y의 값을 어디다 대입시켜라? x에다가 대입시켜라. 그 다음 자, z의 값을 y에다가 대입시켜라. 그쵸?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얘는 뭐예요? 출력하세요. 즉 x의 변수와 y 변수의 값에 그것을 출력하세요. 그쵸? 이게 바로 플로우 차트라고요. 그래서 실제 컴퓨터 공학도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요. 그 문제를 간단하게 분해시켜서 이러한 플로우 차트를 그림을 그립니다. 알고리즘을 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C나 자바 같은 언어로 프로그래밍 구현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의사 코드입니다. 자, 섀도우 코드라고도 부르고요. 특정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언어와 유사한 서술로 알고리즘을 표현한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흉내낸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형태로 작성을 하면서 자유롭게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의사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그냥 닮은 것 뿐이에요. 실제로 컴퓨터는 이 의사 코드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흉내낸 것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자연어로 표현한 거, 자, 여기 플로우 차트 순서대로 표현한 거, 자, 이것을 자, 요렇게 의사 코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타트, 엔드, 각각의 변수, x 변수, y 변수, 그리고 각각의 값들이 존재하고요. 자, 대입, 프린트는 출력하세요. 뭐를? x와 y를 출력하세요. 자, 꼭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것은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 뒷장에 다시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간단하게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어떤 하나의 과목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뭐 저급 언어가 뭐냐, 고급 언어가 뭐냐,
뭐 컴파일링, 인터프리터가 뭐냐 등등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뒤에 다시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일단 여기서는 컴퓨터가 그 언어를 이해를 해서 결과값을 찾아낼 수 있도록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자연어, 순서도, 의사코드,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고리즘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자료가 무조건 0개 이상 존재한다. 입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입력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출력은 알고리즘이 실행이 되면 결과값은 반드시 1개 이상 나온다. 알고리즘 입력이 있는 상태에서 알고리즘이 시작이 됐고 알고리즘이 끝나면 반드시 결과값은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유한성. 알고리즘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무한 루프가 도는 게 아니고요. 알고리즘을 거치면 반드시 종료됩니다. 언젠가는. 무한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명확합니다. 알고리즘의 명령이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되고요. 알고리즘의 명령은 수행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 없이는 알고리즘이 형성이 안 됩니다. 자, 알고리즘의 조건 5가지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반드시 0개 이상 존재한다. 1개, 2개, 3개 그 이상 존재할 수도 있고요. 출력은 입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출력은 결과값 1개 이상 나와야 되고, 알고리즘은 언젠가는 종료되어야만 합니다. 명확해야 되고요. 명령은 수행 가능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 제가 3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에도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는 집에 들어가죠. 자, 15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요, 5층과 13층 7층 순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눌렀다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멈춰야 될까요? 13층 7층 5층 순으로 멈춰야 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13층 7층 5층에서 멈추는 순서를 정해 주는 것이 뭐다고요? 알고리즘이라고요. 자, 신호등도 자, 복잡한 교통 시스템을 이루는 자,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통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어느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야 하는지 모든 신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차로에서 이번에 이쪽이 파란불이 들어오겠다, 저쪽이 파란불이 들어오겠네. 자, 우리 횡단보도 미리 예측을 하잖아요. 왜? 일정한 규칙과 일정한 알고리즘으로 이 신호등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료수를 빼먹는 자판기에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금액을 넣고 원하는 음료수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를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거스름돈을 얼마나 줄 것인지 계산해서 거슬러 주는 건 역시 사람의 행동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알고리즘이다. 엘리베이터, 신호등, 자판기. 자,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프트웨어로 동작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정집에 세탁기, 전기밥솥, 냉장고, 청소기, 많은 가전제품이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동작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알고리즘이 동작하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 되고, 알고리즘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순서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프로그래밍 쉬워요.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면 C 언어, 자바 언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개발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자,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의 관계, 우리 책에 나와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자, 알고리즘이 레시피라고 한다면, 레시피라면 프로그래밍은 레시피에 적힌 대로 조리하는 과정과 같고, 완성된 요리는 프로그램과 같다.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했고요. 프로그래밍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뭐다? 알고리즘이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 알고리즘을 이해해서 우리가 순서도를 이용을 했어요. 자, 순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건데, C 언어, 자바 언어 등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구현을 하면 완성된 프로그램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그냥 레시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 4가지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순서도로 표현을 했다. 이 순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서 특정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구현을 하면 완성된 결과물이 나온다. 그게 알고리즘이다. 그것이 프로그래밍과의 연관성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자, 알고리즘의 설계 및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설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렇죠.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알고리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해진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을 설계한다는 얘기는 이런 일련의 순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겠느냐, 그런 말과 똑같은 거잖아.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는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정확히 정의하고 시작을 해야지만, 자, 우리가 먼 산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뚜렷해야, 설정이 뚜렷해야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알고리즘의 명령이 실행되는 순서를 결정하는 제어 구조가 3가지가 존재합니다. 즉, 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랭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C 언어, 자바 언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뭐 HTML, 어떤 동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자바스크립트, 뭐 C#, 뭐 스크래치. 자, 많은 컴퓨터 언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이 언어들이 다 이 3가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형식을 벗어나진 않아요. 순차 구조, 선택하는 구조, 반복 구조. 말 그대로 순차 구조는 위에서 밑으로 순서대로 실행을 시키겠다. 선택 구조는 여러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결과물을 찾아오겠다. 반복 구조는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뭔가 루프가 걸려서 다시 뒤로 백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순차 구조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낸 구조. 자, 여기 A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위에 시작부터 엔드까지 그냥 위에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위에서 아래로 플로우가 진행이 되죠. 자, 선택 구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 명령을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자, 플로우 차트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 마름모 이야기했었죠. 이 마름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if 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자, 이쪽으로 가라.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쪽으로 가라. 자, 얘가 선택이라고요. 자, 반복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자, 조건이 이 조건이 아니오로 갈 때까지 이 밑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서 여기로 가면 자, 프로세스가 끝나는 거.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구조를 반복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 때 이 세 가지 구조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예를 들어서 선택 구조는요, 우리 컴퓨팅 언어에 뭐 if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사용하고요. 반복 구조는 뭐 포문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을 합니다. 자, 물론 랭귀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자,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밀폐된 공간에서 도토리를 줍는 과정을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설계하면 자, 여기 다람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가 되어 있네요. 자, 이 다람쥐가 한 칸, 두 칸을 가게 되면 도토리가 있고요. 도토리를 먹고 한 칸, 두 칸을 가게 되면 여기에 벽에 부딪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는 과정을 자, 요렇게 플로우 차트로 그린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조건이 나오네요. 자, 앞에 도토리가 있는가? 자, 다람쥐가 여기 있어요. 다람쥐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바로 앞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에 도토리가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니요로 가겠죠. 아니요. 자, 요렇게 갑니다. 자, 얘는 지금 건너뛰는 거야. 자, 갔더니 자, 뭐가 나와요? 앞으로 이동하세요. 다람쥐를 이만큼 이동시키세요. 그럼 다람쥐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쵸? 앞으로 이동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앞에 벽이 있습니까? 벽이 있어요? 아니요. 얘가 있잖아, 도토리가. 아니오기 때문에 다시 요렇게 위로 올라가네요. 요렇게. 그쵸? 그랬더니 다시 한번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도토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다람쥐가 여기로 이동했고 다람쥐 앞에 도토리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얘로 들어와. 그래서 도토리를 줍습니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동하세요.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이동했더니 앞에 벽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다람쥐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 다람쥐 앞에 벽이 있습니까? 네, 벽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엔드.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위에서부터 쭉 처리되는 거죠. 얘가 순차 구조고요. 자, 여기서 도토리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자, 얘가 선택이고요. 그리고 앞에 벽이 있습니까? 아니요에서 계속 위로 피드백 됐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플로우 차트에 순차, 선택, 반복이 모두 다 사용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한다고요? 프로그래밍을 구현한다고요. C 언어, 자바 언어, 기타 언어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의 분석. 자, 하나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각 알고리즘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한 교수님한테 10명의
컴퓨터 공학도가 개발하는 수업을 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구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알고리즘을 뭐 순서도 플로우 차트로 그렸을 때 뭐 반복문을 쓸 거냐, 선택 구조를 쓸 거냐, 생각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란 뭐예요? 실행 시간이 짧고 컴퓨팅 기기에 기억 장소를 적게 사용하는 것을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행 시간을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빨리 결과물을 찾는 거, 그리고 우리 컴퓨터의 메모리에 기억 장소를 적게 쓰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라고 한다고요. 자, 시간 복잡도란 알고리즘이 실행되어 종료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측정하는 겁니다. 자, 1부터 10까지 더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방법으로 했을 때 뭐 5초 걸렸다. 이 방법으로 했을 때 2초가 걸렸다. 그럼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얘가 더 효율적인 거라고. 시간 복잡도는 종료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측정하는 거고, 이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컴퓨터의 실행 시간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개념으로 판단했을 때는 눈에 보이잖아. 알고리즘의 실행문이 몇 번 실행했는지 그 횟수로 우리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떤 게 더 빠른지 비교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림으로 비교해 보세요. 그림으로. 자, 1부터 10까지 더합니다. 여기는 앞에 두 자리 더하고요. 그럼 3이네요. 이 3의 결과가 그 다음 자리 더하고 하면 요렇게 결과값 55라는 값이 나와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오른쪽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숫자와 맨 뒷자리 숫자를 더합니다. 그 다음 숫자 더합니다. 그 다음 숫자 더합니다. 자, 그러면 총 몇 번을 더하면 돼요? 즉 11이라는 값을 총 몇 번? 5번. 그렇죠? 이것을 곱하면 5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게 더 빨라요? 얘는 5번 알고리즘을 돌린 거고, 얘는 계속 앞에 더한 결과값에다가 그 다음 숫자를 더하는 알고리즘을 몇 번 이상 더 썼잖아. 그러니까 얘의 경우가 시간 복잡도가 더 좋다란 얘기입니다. 더 효율적이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공간 분석도입니다. 자, 공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억장치 내에 공간을 얼마나 적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컴퓨터에는 메모리 기억나시죠? 메모리 주로 뭐라고 했어요? 램이라고 했습니다. 램. 그쵸? 램. 자, 램은 D램과 S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D램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라고 이야기하고요. S램은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캐시에 사용된다. 캐시 메모리. 자, 어쨌든 공간 복잡도는 저장 공간을 최고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여기 보세요. 자, 1부터 10까지 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왼쪽에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 1이라는 값을 변수에다가 저장시키는 거예요. 변수,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변수에다가 1이라는 값을 저장해라. B라는 변수에다가 2를 저장하고 C라는 변수에다가 3을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I라는 변수에 10을 저장을 한 거예요. 자, 이것에 각각의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값을 각각의 변수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자, 먼저 a라는 변수에다가 자 2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a라는 값이 현재 1이 있잖아. 여기다 다시 2를 집어넣어요. 현재 a라는 변수에는 1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2라는 값이 자 플러스 하겠다. 그럼 3이 되겠죠. 자, 현재 a라는 변수는 3이 됩니다. 자, 이거 다 아니고요. a라는 변수에 3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또 3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9가 되겠네. 현재 a라는 변수에는 9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4가 들어오네요. 13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각각의 변수를 지정하게 되면 이 메모리에 일정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고요. 좋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자, 1부터 10까지 수를 한 개의 변수에 차례로 저장하고 그 결과값을 별도의 변수에 저장하면 즉 변수는 2개만 사용한다는 거지. 여기처럼 뭐 10개 변수를 쓰는 경우하고 2개의 변수를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메모리를 얘가 적게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수를 많이 쓰게 되면 메모리를 더 많이 차지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 변수 선언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혼란을 주게 되고요.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찾기도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의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시간 복잡도는 짧아야 되고요. 공간 복잡도는 메모리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야 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밖에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좋습니다. 신뢰성, 정밀도가 높고 올바른 결과를 얻어야 되고요. 일반성,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확장성, 수정이 간단하고 다른 알고리즘과 결합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챕터 4장 생각보다 지금 영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슬라이드도 약 한 15장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잠깐 스킵하겠습니다. 잠깐 좀 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영상으로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